이 건물에 들어갈 건데 들어가기 전에 이 건물이 2011년에 지어진 건데 이 교회 부속 건물로 비전관이라고 했지만 영어 이름은 커럴 메모리얼 비전 센터 이랬습니다. 커럴은 나중에 계속 설명될 진주에 처음 온 선교사님 이름입니다. 커럴 한국 이름으로는 거열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거 보시면 저 표지석이 뭐처럼 되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진주지도? 진주지도가 아니고 호주지도입니다. 호주. 호주. 우리가 호주에 선교사들이 왔다라는 걸 기념하는 뜻에서 호주지도로 해서 요 밑에 요거는 그 호주 밑에 그 섬이 하나 있죠. 네. 그 섬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호주 사람들이 와서 이걸 보고는 깜짝 놀라고 아주 아이디어가 좋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호주 지도입니다. 자, 저쪽으로 이건 나중에 내려와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닫아버리지. 네. 6층에 가면 역사실이 있는데 6층의 역사실에 가서 보기 전에 여기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그 교회의 간단한 소개를 했습니다. 1905년에 커럴 선교사가 호주 선교사가 여기에 왔다고 했는데 그분이 처음에 그 예배의 처소로 했던 곳은 여기 A에 표시된 진주성 지도에서 A에 표시된 북문안 성내 사동이었습니다. 성내 사동. 그리고 1905년 10월 20일에 와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번에 교인들이 많이 모여서 그 처음에 이 집은 책에 보면은 정경칠 씨의 그 마방집이라고 했습니다. 마방집. 마방집이 뭐냐면 말하고 사람하고 같이 머무는 그런 곳인데 10칸이 되는 곳에 와가지고 자기가 아마 책을 읽어 오셨으면 알 건데 커럴 선교사 부부와 두 딸 그리고 자기를 도와주는 박성의 조사의 가족은 5이고 그래서 9명이 와가지고 아마 10칸 집에 한 칸, 두 칸은 자기가 쓰고 또 이 조사 가정이 쓰고 나중에 예배 드리는데 쓰기도 하고 또 이 오신 커럴이 의사였기 때문에 진료소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 가지고는 적어서 1906년에 교인들이 그 교회를 지었는데 대안동에다가 지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대안동이면 요쯤만 되겠느냐, 여기 객사자리고 해서 여기쯤만 되겠느냐. 이게 이 두 사진이 1906년에 대안동에 있었던 교회 사진입니다. 이것이 이 사진이 전에부터 있었는데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몰랐더만은 나중에 소개드릴 그 책에 1910년에 호주 사람들이 진주를 방문해가지고 찍은 사진이라 해요. 근데
1910년이면은 1906년에 옮겼던 교회 앞이라서 찍은 사진이고, 이거는 1906년에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장식을 해가지고 이 건물하고 이 건물하고 같은 건물이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여기 1906년에 대한독에서 지었던 교회고, 1906년에는 남학교 여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1913년에 요 배돈병원을 설립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요 3번 사진은 1916년에 이 교회가 8칸짜리가 그랬는데, 1916년에 요 비봉산 기석으로 옮깁니다. 교회를 옮기는데, 그때 이 동네를 옥봉이라고 했어요. 이 동네를. 옥봉은 지금은 저 금산 앞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동네가 옥봉이었기 때문에 1916년부터 32년까지 여기에 위치를 했는데, 여기가 지금은 동네동 113번지로서 옥봉리 교회라는 이름이 부끄러집니다. 옥봉리 교회. 왜냐하면 1924년에 중성동에다가 교회를 하나, 선교사들이 하나 더 세워가지고 그걸 중성동교회 내지는 남성교회라 했기 때문에 구분한다고 이거는 옥봉리 교회라 했는데, 사람들이 진주교회 처음 이름이 옥봉리 교회인 줄 착각을 하고 있는데, 옥봉리 교회가 아니고 처음에 진주교회였고, 그 다음에 대한독을 옮겼다가 여기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이 교회가 많이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1919년 3월 18일 날 진주에 그 3일 만세가 있을 때에 교회 종을 쳐가지고 알리는 이 교회 종탑이 여기에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1933년에 지금 자리로, 요 옆에 자리로 와가지고 벽돌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1933년에. 상당히 그 당시로 봐서는 아주 고디 모양을 해가지고 진주에서는 참 명물 건물이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윤영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1933년에 백돌 예배당을 세웠는데, 이분은 나중에 부산으로 간대. 부산 출신인데 부산대학을 처음 세운 개교를 했고, 연세대학에 가서는 4대 총장을 했던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이분 다음에 김용규 목사님 때 1938년에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바람에 이 목사님은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자기 고향 경북 경산으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은 돌아가고 문을 닫았는데, 이제 신사참배를 하겠다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문을 다시 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여기에 써놓은 걸로는 1944년에는 일제가 진주에 있는 모든 교회를 한 군데서만 예배를 드려라, 이래가지고 여기에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강복 후에 다 또 제각기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이 교회가 6.25 때에 1950년 8월에 북한 공산군이 진주를 점령해가 9월달까지 한 2달 점령해 있었는데, 그 무렵에 미군이 폭격을 해가지고 시내가 거의 다 전쟁 피해를 이끌어내지는데, 그때 이 교회가 불이 타버리고 벽체만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벽체만. 그래서 6.25 이후에 다시 교회를 지으면서
이거 비슷하게 그 자리에 벽체를 살려가지고 그 자리에 지었습니다. 그때는 형편이 딱해서 여러 차례 해가지고 근데 이제 한국의 장로교회가 일제때 그 신사참배 문제 이런 것로 인해서 해방이 되고 나서 나눠집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사람들하고 찬성했던, 물론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훨씬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눠질 때 이 진주교회는 그 반대했던 쪽에 서가지고 거의 고신교단이 되어지는데 고신교단에 속해있고 여기에 따르지 않는 교인들이 나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저 평안도에 있는 또 진주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 건물이 너무 좀 여러 가지로 날라가지고 1990년대에 완전히 요때는 조금 80년대는 개축을 했고 1997년에는 지금 교회로 완전히 신축에 가깝도록 했고 2011년에 비정강이 서고 이랬습니다. 교회 내부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를 선교사가 호주에서 한국에 오기는 1902년에 왔는데 부산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가 부산에는 미국 선교사, 의사 선교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1905년에 진주에는 맹색 관찰사가 있는 도청 소재지인데도 너무 어려우나 이런 부분이 약하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희망을 해가지고 진주에 오게 된 겁니다. 저는 그분이 31살 때 자기 부인은 자기보다 한 10살이 작았는데 재혼이었는데 처음 부인은 호주에서 원래 이분은 거기에 이름으로 나오는 건데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커럴이 영국 아일랜드에서 나와가지고 로열 대학에 졸업을 해가지고 영국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근데 부인이 폐가 안 좋아가지고 부인 건강을 위해서 그랬는지 호주로 이민을 온 셈입니다. 근데 호주에 오자 부인이 또 돌아가 버리고 자기가 한국 선교를 결심을 하고는 거기에 결혼을 하고 자기하고 한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1902년에 한국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단계가 좀 되어져 있고 여기에는 호주에서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해방 전에 26분이 오셨는데 그 중에 78명은 강복 이전에 왔고 강복 이전 78명 중에서 진주를 거쳐간 선교사님이 그 유인물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46명이 진주를 거쳐갔습니다. 그래서 진주에 갔던 분은 제 책의 뒤에 언제 진주에서 활동을 했는가 하는 걸 써놨습니다. 거기에 광복 이전에 41명, 광복 이후에 5명 해서 46명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진주가 호주 선교사들의 아주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의 성함과
진주에서 활동한 것을 써놓고 그랬는데 이 호주 선교사들은 거의 다 한국 이름을 다 가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선교사들하고는 달리 호주 선교사들은 한국인하고 같이 생활을 많이 했어요. 한국인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지금부터 120년쯤 전이라 놓으니까 풍토병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많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면은 또 다른 혼자서 생활하기 곤란하니까 다른 선교사하고 또 재혼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를이 처음에 그랬지만은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그래가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여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때 뭐 여아이들은 학교를 잘 안 보냈는데 여자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거를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의사였으니까 병원을 세우고 이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했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 같으면은 그걸 이제 다른 선교사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쪽이었는데 그거를 그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서 여기에 오신 분 중에는 목사 부부로서 오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으로 교육을 위해서 선생님으로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 선생님으로 오신 분들은 주로 여자분이고 여자분은 오셔가지고 독신으로 지내는 쪽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의사 부부가 오시기도 했는데 의사는 이제 제일 처음에 거를이 와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원장을 맡았던 분은 이 메크라렌이라고 마라렌이라는 이름을 가진 메크라렌 이분입니다. 이분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로서 그럴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아주 호주에서는 엘리트들입니다. 호주에 있어서는 월급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자기들이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이리 와가지고 그럴도 이 메크라렌도 그 당시 저 서울에 세브란스 병원이 있었는데 세브란스에 정신의학과가 없어가지고 이분이 가서 개설을 하고 강의를 해주고 그러다가 나중에 여기에서 뼈동병원 원장을 하다가 그 세브란스에 가서 또 전담 교수로 메크라렌이 그래서 한국정신신경과를 처음 개척한 사람이 메크라렌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를은 석 달에 한 번씩 1년에 석 달씩 저쪽에 세브란스에 가서 도와주고 오고 뭐 이런 쪽이었고 그 다음에 메크라렌 다음에 이분이 원장을 했는데 메크라렌이 저 세브란스로 가고 나서는 이분이 원장을 했는데 이분은 테일러라고 하는 분인데 한국 이름은 위대인이었는데 이분은 목사이면서 의사였어요. 목사이면서. 거를은 사실은 목사가 아니고 장로면서 그 선교사로 해가지고 그러나 이제 선교사로 일단 오면은 목사와 같은 역할을 좀 세례를 주고 뭐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분은 목사이면서 와가지고 처음에는 통영에서 진료소를 했던 분인데 이제 메크라렌이 서울로 가니까 진주로 와가지고 원장을 하다가 1938년에 일본에 예언 관리에서 갔다가 그래서 돌아가시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순직이라고 합니다. 순직. 그 직에 있다가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분 돌아가시고 나서 원장은
이 진 데이비스라는 여자분이 원장을 합니다. 진 데이비스. 이분은 1918년에 진주에 와가지고 이분 돌아가고 나서 원장을 맡았는데 41년까지 배동병은 원장을 했습니다. 상당히 진주에 그러니까 오래 있었던 분입니다. 이분하고가 자매간인데 마가레트 데이비스하고 진 데이비스하고 자매간인데 호주 선교사로서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 온 분이 1899년에 헨리 데이비스라는 분이 자기 누나하고 같이 처음으로 왔는데 호주에서 학교 교장을 하다가 처음 한국에 선교를 하겠다 해가지고 자기 누나하고 와가지고 서울에는 미국 선교사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경남을 하겠다. 이 남쪽 지방으로 부산 경남을 하겠다 해가지고 1899년에 와가지고 부산까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전라도 쪽으로 해서 내려오는데 다 일기가 있어요. 일기가 있는데 내려와가지고 요 완사를 거쳐서 진주를 거쳐서 거기에 포졸들하고 만났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다 일기로 남아 있는데 그래가지고 부산에 1889년 이게 1890년에 부산에 4월달에 도착을 해가지고 오는 중간에 워낙 걸어오고 이래 놓으니까 몸이 안 좋아져 가지고 폐병 내지는 전염둥가 이래가지고 오고 나서 이튿날 부산에서 돌아가 버립니다. 돌아가고 나서 이게 아주 엘리트를 한국에 처음 보냈는데 그 사람이 한국에서 선교하러 가다가 돌아가 버린 상태가 되어 놓으니까 호주에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계속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자 3분하고 남자 목사님 부부하고 5분이 다시 옵니다. 그 뒤에 다시 오는데 왜 그걸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이 자매는 그 헨리 데이비스라는 분은 조카입니다. 조카인데 자기 삼촌이 자기 큰아버지가 한국에서 순교를 했으니까 우리가 가서 길을 이끌다 해가지고 다시 옵니다. 이분들의 부모님은 호주에서 목사였는데 그분도 같이 왔다가 한 1년쯤 있다가 딸들 두고 가고 여기에 딸이 이제 이분은 의사였기 때문에 진주에서 계속 병원에서 활동을 했고 이분은 처음에 진주에 와서 그 여학교 교장을 하다가 부산으로 다시 옮겨가지고 부산의 일신 여학교 교장 설립을 하고 교장이 됩니다. 그런데 진주여고 옛날 이름이 일신이라고 하는데 진주여고 일신은 한일자 일신이고 한일자 세신자 일신이고 부산진의 일신여학교는 날일자 일신입니다. 사람들이 혼돈을 하는데 그 학교를 시작하는데 그 학교가 나중에 선교사들이 1941년대부터 다 추방이 됩니다. 추방이 되고 나서 한국인 손에 넘어가고 옮겨가지고 동래여고가 그 학교의 후신입니다. 그 동래여고 그래서 동래여고가 그 선교사들의 그 역사를 자기들 역사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산에 가면 창신대학이 있는데 그것도 호주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가 넘어가가지고 이제 지금은 사립으로 돼 있어도 그 계통을 잇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를이 보통 선교사들이 한 7년이나 이리 되면은 안식년이라 해가지고 한 1년을 동국에 돌아가서 시거를 됩니다. 그냥 이 거를이 동국으로
돌아갈 그 무렵에 그러니까 1909년에 라이얼이라는 그 목사님이 진주에 이제 오게 됩니다. 1909년에 라이얼이라고 이분인데 이름을 라데백이라고 하기도 하고 라데걸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진주에 와가지고 그 진주에 와서 보니까 진주교회 교인들이 예배 드리는데 또 딴 데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 보니까 그 사람들은 백정이라서 같이 자리를 못 한다 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같이 자리를 해라. 이분이 그걸 이제 주장을 해가지고 같이 앉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909년에 5월 두째 주일인가 백정이 한 15명이 교회를 왔는데 그 대안동 교회겠죠. 대안동 교회를 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싹 다 막 교회를 떠납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게 그때 한 200~300명 모였던 모인데 한 3분의 1이 안 되는 사람만 남아있고 한 200명 좀 신분이 좋은 사람들은 다 따로 나가가지고 교회를 따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때에 이 두 사람은 선교 켈리하고 스콜스하고 이 두 분이 여학교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은 좀 일찍 왔기 때문에 한국말이 잘 되는 사람들이고 이분은 이제 라이어를 오고 나서 바로 그런 일 할 때는 한국말이 잘 안 되고 영어로 바꿔서 그 사람들 보고 다 오라 해라고 시키고 막 이리 했는데 그래서 이 두 선교사가 그 사람들한테 잘 교습을 해가지고 8월 1일 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같이 예배를. 근데 뭐 그 이야기도 저기 보면 나오는데 따로 예배를 드리고 참 그러다 보니까 백정들이 미안하다고 우리가 나갈 테니 당신들이 돌아오시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본래 자리로 가고 돌아오거든요. 돌아오니까 돌아왔던 사람들이 백정들이 참 우리한테 체면 씌워주고 고맙다. 그래가지고 같이 드리자. 일이 했던 게 8월 1일이 주일이었어. 그래서 같이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여선교사는 그런 일을 잘 교섭을 했다 이래가지고 호주 선교 본부로부터 뭐 감사장 같은 것도 받고 이 스콜스라는 이분을 잘 모르는데 시교장이라고 시동정 스콜스 서 발음을 한자로는 서가 없으니까 시라고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동정이라는 처녀라는 말인데 시동정 내지는 시교장이라고 이랬어요. 시교장. 그랬는데 이분이 1919년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호주로 가다가 돌아갔는데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거래리 세운 여학생 학교를 시교장의 정원 같은 학교다. 시교장을 기념해가지고 영어로는 스콜스 메모리얼 걸스 스쿨이 되는데 한국말로 쓸 때 시원여학교라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려진 시원여학교와 이 교장을 기념하는 학교인 셈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고 이 물건들은 그 선교사님들이 썼다가 가면서 자기들 가정에 일가주던 사람들에게 기념으로 주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1913년에 배동병원이 설립이 되었다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또 대동병원 모습에 처음에 와가지고는 그러니 자기 집에서 일을 하다가 안식년에 호주에 가가지고 모금을 해가지고 여전도회라고 여자 신도들이 돈을 많이 내가지고 모금을 해서 병원을 세웠는데 2층으로 저기 세웠습니다. 그것도 1913년에 그런데 처음에 불이 나가지고 짓다가 한 500달러 정도 손해를 봤답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 해가지고 11월 3일 날인가 개원식을 했는데 그 호주의 여자 신도들이 돈을 많이 내면서 이 병원의 이름을 호주의 여자 선교사 페이턴을 기념하는 병원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좋겠다. 그래서 페이턴 메모리얼 호스피탈이라고 했는데 패턴을 한국 그 한자로 배돈이라고 여기에 있죠. 배돈 부인의 서거를 기념하는 뜻에서 배돈병원, 배돈기념병원 뭐 이런 쪽이 됩니다. 여기는 2층인데 앞에 요거는 무슨 건물이냐 했더니 지금 우리 교회에 1925년에 태어나가지고 살아계신 분이 있거든. 97세로 살아계신 분이. 요거는 그 나환자들 같은 사람들 입원실이랍니다. 앞에. 또 처음에 지을 때는 이랬는데 나중에 나무가 자라서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우리나라 간호사들도 교육을 받고 일이 했습니다. 여기에 이 눈이 빠꼼한 이분이 양복 입은 분 옆에 서가 있는 간호사가 호주 사람들이 제일 처음 배출해낸 간호사랍니다. 박등예 간호사인데. 그런데 제가 생일 때 박승혜 목사님 부인 박순복이라 했는데 요번에 박승혜 목사 손자를 만났는데 호주 조본을 가지고 와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 할머니 이름이 김순복인데 그 박순복으로 된 거는 일본 사람들 결혼하면 여자가 남자 성을 따라가고 미국도 그런 식이라 노니까 선교사들이 그만 남편 성으로 박순복이라고 불러서 그렇지 원래 호적에는 김순복이다. 그분이 박승혜 목사님 부인이 지난 8월에 독립유공자 대통령 표창이 되어졌고 박승혜 목사님도 진주 만세에 학생들을 동원하고 그랬다 해가지고 아마 신청을 해서 내년쯤 독립유공자로 표창을 받을 수 있으면 요 박병예라는 분도 재미난 것이 나중에 소개될 그 책에 이분이 박병예 간호사가 나오고 하는데 박병예가 이분이 박승혜 목사님의 제수라 남동생의 부인인데 김덕예인데 그렇다고 막 선교사들이 박덕예라고 그래가지고 박덕예로 알려지게 되어진 분입니다. 요분이 조수연 씨라고 내가 어릴 때 이분이 진주서 조산원을 했는데 요새 산부인과에 가서 아이 놓지만은 옛날에는 조산원에서 아이 놓고 이분한테 배운 사람이 맹조산소라고 진주중학교 앞에 그분이 이분한테서 이제 배워가지고 또 했고 조산원을 했던 분이고 그리고 이 사진이 참 오래된 사진인데 이게 배돈병원이야. 이게 요 건물이 지금 저리 보이니까 그냥 사각형으로 보이지만 여기서 보면은 띠것자로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오래 뛰었잖아. 이게 대동병원. 여기 있는 거는 그 선교사들 사택입니다. 선교사들 사택이고 1919년 3월 18일 날 진주에서 만세 부를 때는 물론 진주는 그때 심지어는 거지 기생도 그랬지만은 이 교회에서도 학교가 있어 놓으니까 학생들이 참여하고 또 다치는 사람은 대동병원에서 치료를 해주고 교인들도 많이 참가를 하고 그때 또 알리는 게 아까 옥공리에 있던 교회 종을 가지고 신호를 했다 이러는데 근데 뭘 지금 추측인데 12시마다 종을 쳤던 것 같아요 교회가 우리가 어릴 때 진주 소방서에서 12시마다 사이렌을 울려줬거든 그걸 오포라고 부르는데 오포 정오의 소리라고 옛날에는 시계가 워낙 귀하니까 12시 때면 뭐 밥을 먹는다든지 무엇을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소방서가 그 대신에 지금 경찰서 옆에 옛날에 소방서가 있었는데 거기 한 7층이나 1이 된 거기에서 12시에 사이렌을 울리는데 교회도 12시에 아마 종을 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월 18일 그날이 음력으로 2월 7일인가 해서 진주 장날인데 진주 장날 교회 종소리가 나면은 만세를 부르자 이래가 5군데에서 만세를 불렀는데 마침 오늘 내가 지금 목사님한테 좀 드려가지고 갈 건데 아주 오신 분들한테 내가 귀한 선물로 책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신문에는 소개되었을 건데 이 책은 나의 조국 나의 교회라는 책 아주 귀한 책입니다. 1980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이 너무 절판이 좀 없어서 이 책을 한규상 선생 회고록이라 한규상 선생이 1898년에 태어난 분인데 그분이 이제 여기 책에 보면 그 선교사가 세운 강림학교 다녔던 이야기 그 선교사들한테 치료받았던 이야기 이분이 강림학교 졸업하고 서울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내려가서 3.1운동 때에 주모자로 참여를 했어요. 용인으로 주모자로 참여를 했던 진주의 그 3.1운동 이야기가 아주 자세히 약사로 소개되어져 있는데 이제 자기 딸이 숙명여대 교수하던 딸이 1980년에 이 책을 냈는데 이 책이 귀해져 가지고 이 한규상 씨 외손자가 요번에 내가 꺼내가지고 이 책을 다시 냈어. 다시 내가지고 그러니까 내용을 전에하고 똑같이 그대로 하고 우리 목사님 추천사를 엮고 내가 한규상 씨의 전반적인 소개를 하고 이랬는데 한번 보시면은 오늘 오신 분들한테 아주 귀한 이 자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동병원 터하고 네, 초기 교회 터 들어오세요. 2015년에 그 교회 설립 110주년 행사할 때 거래를 그 외손자가 이 인터넷으로 연락이 돼가지고 자기가 글을 이리 쳐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올린 글에 관한 기록이 나와가 있는 거라. 그래 반가워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오겠다 해가지고 그래 2015년에 오면서 자기 할아버지 사진, 여권, 성경책 뭐 이런 걸 가지고 왔어.
그래서 이런 사진들은 아직 공개가 안 됐던 사진들이었어. 요새는 뭐 많이 보고 하는데 여기 이거는 신문 쪽지를 가져왔는데 그 글을 호주에서 돌아간 신문 기사 이게 제일 처음 아마 한국에 와서 가족 사진이지만 전 부부가 와가 두 딸이 그 부산에서 태어나고 아들은 진주에서 태어났는데 아들이 호주에 가서 24살에 죽었어. 그 글에 묘가 있고 글에 묘가 있고 여기 아까 밑에 있던 그 사진들이 여기 있다. 그거는 우리 선교사들이 보낸 건데 이게 몽골에서 왔는 거야. 몽골에서 이건 태국에서 오고 이건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우리도 이제 선교에 삐들 졌으니까 네. 우리도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 해가지고 선교사를 보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있으면서 뭐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내가 설명을 또 보충해서 이제 아까 교회 그다음에 이제 그 학교 병원 호주 선교사가 우리 진주 지역에 남긴 가장 큰 세 가지의 이제 유적인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계통이 진주 교회가 지금 현재까지도 있고 교회 같은 경우는 이루는데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게 예전에 호주 선교사가 세운 건립한 그 역사의 좀 뭐 정통성을 계승하거나 잇고 있는 데가 그게 아주 안타까운 일인데 나중에 가보면 알지만 교회 바로 옆이 대동병원 자리인데 이제 진주가 6.25 때 싹 파괴가 되고 불이 타지고 없어졌거든. 없어지고 나서 다시 그거 하려고 하니까 교인들이 교회부터 먼저 지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력이 없어서 근데 그 터라도 가지고 있었으면 될 건데 이제 교회끼리 분열이 되어지면서 그 터를 저쪽에서 가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자기들 또 교회를 지어버려서 자기들 교회로 그래 놓으니까 그만 터도 팔려버리고 그러니까 사진으로만 그 남아있지 다 없어졌어. 바로 이 구역이 다 선교사 구역이야. 거를이 이 땅을 사가지고 그 바로 옆에가 병원이고 또 병원 앞이 학교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게 진주가 병원의 도시 또 학교 교육의 도시 이렇게 하는데 그 역사가 좀 계통을 잇고 있는 데가 사실상 실제 눈에 안 보이고 남아있질 않다 보니까 이제 자료로만 남아있고 그 자료 정리도 참 최근에 됐지. 그리고 요 책을 보시는지 몰라도 요 책에 학교 사진이 잘 못 돼가지고 언젠가는 고쳐야 될 부분인데 요 페이지에 있는 이 사진은 부산의 학교라. 부산의 진주의 학교가 아니고 근데 뭐 사진전에서 그걸 잘못 설명한 걸 그대로 인용을 했고 책을 내고 나서 보니까 그런 또 아쉬움이 있더라고. 이것도 대동병원을 요 사진에서
위치를 요걸 대동병원이라고 하는데 여기 대동병원인데 네. 이 다 사택인데 네. 요걸 네. 자 그리고 그 자리 네. 한번 네. 나가서 한번 보시죠. 네, 가보고 싶어요. 진주 대체 병원자리 한번 가보고 병원자리 한번 가보고 요건 아까 그 뺏긴 거라고 대배드린 그 설명 병원 블록인데 요 블록이 예. 병원을 보고 나서 힘들고 사람이 그 어떤 역사관을 만드는 거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앞에 주차장 저런 거 그걸 아까 식으로 뭐 1번 넣기도 하고 2번 부터는 역사가 아니고 그래서 띄워주고 완전 우리를 보고 살았구나. 뒤에서 의지를 보여주는 여기서 뭐 쓰레기가 어디 현실이 이렇다. 이게. 쓰레기 봐라. 밑에 사진도 다 날라가가지고. 요 옆에가 그 병원이고, 요 블록이 학교였고, 요 블록이 학교였고, 그래서 여기가 이런 또 깜찍 좋은 같은 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시의 허락을 맡아가지고 이름을 세웠거든. 이 돈으로 세웠어. 그런데 여기 뭐 무엇이 우찌대에서 그런 거 저건 돼버리네. 밑에 저거는 물이 들어가요. 하고 또 이게 뭐 쓰레기 빼는 건데 호주 사람들이 간혹 온다고 후손들이 저 방문단을 만들어 갖고 그건 뭐 5년 10년 이런 주기로 온다고 와서 이제 저런 거 보고 참 좋아하고 또 이래놔야 또 영어로도 하나 써놔야 알 수가 있을 거니까 한글만 쓰가 안 되겠다 해서 영어로 이렇게 써놓고 옆에 지도도 그 위치 관계를 지도로 그 나타내서 여기 보면은 진주 교회 옆에 그래도 B는 그 인주중학교를 한 식구고 A가 교회고 B가 병원이고 C가 그 시원여학교고 E가 복리학교고 그래 되어 있거든. 써놨네. 그 이쪽에 학교네. 그 이호가 학교 병원이고 요리해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지 맙시다. 쓰레기 처리 시간이 흐렸습니다. 옛날에 한국 학교가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훨씬 뒤에 학교예요? 학교. 옛날 이상훈이 끝나는 이정은 저기 저쪽인데. 여기 그러니까 병원 블록이고 네? 요까지가 여기까지가 병원 블록이고 네.
요 당전 아파트가 예. 성교도 사태. 아, 이게 사태. 사택이 떨어져가 있었어. 예. 아까 사진에 보면 아, 상당히 넓은 이 구역이에요. 넓었지. 아, 야, 이 일대가 진짜, 역사의 거리, 근대 문화유산의 거리, 이렇게 좀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대학교는 저쪽에 있었어. 또 남자 학교는 아까 1906년에 그 남녀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가 1906년에 세워가지고 1909년에 요쪽으로 요 그늘로 들어오지 1909년에 이제 신청을 하면서 광림학교라고 처음에는 남학교를 안동남학교로 하고 여학교를 정숙여학교로 했는데 그 1909년에 광림학교라고 해가지고 광림학교 남자부 여자부 이렇게 이제 등록을 했는데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남학생 여학생이 같이 공부하기가 곤란하니까 따로 이렇게 하고 교인들도 저 가운데 가림막을 했다고 가림막을 해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1부는 여자들이 하고 2부는 남자들이 오고 요리 오는 시간을 차이를 두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 남학교는 여기에 있었고 여학교는 아까 저 간판이 있던 앞쪽에 여학교가 내리걸어 있었는데 저 남학교는 1929년에 문을 닫았다고. 남학교는 한국교회가 운영을 해라. 호주에서 재정적으로 어렵다. 그때 막 1차 대전 이후에. 근데 이제 한국교회가 그걸 감당을 못해서 문을 닫고 그러니까 건물이 이제 있어 놓으니까 그 건물은 소위 경남 성경학원이 됐다고. 이제 목사들이 되려고 하면은 성경학원 나오고 신학교 나오고 이래야 되니까 여기가 경남 성경학원인데 모르는 사람들은 별로로 생각해도 경남 성경학원 출신들이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죽은 사람이 많아요. 순교자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손양훈 목사라고. 지금 그 손양훈 목사는 함안 사람인데 여기서 공부해가지고 여수 가서 나환자들을 그랬어. 이 배돈병원에도 나환자들 치료를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나환자들을 해가지고 여수 애양원이라고 거기에서 하다가 자기 이 아들은 공산군한테 죽고 6.25 때 죽고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고 그래서 그 손양호 목사라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 여수 애양원에 가면 그걸 해놨고 요새 하만 7연에도 이분이 이제 그 기념관을 세워놨다고 그 군에서 세워가지고 손양원 그런 분들이 여기 출신들이 경상도 출신들이 독립운동한 사람도 많지만은 요 성경학원 출신들이 신사참배 반대해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많아. 순교한 사람들이. 그럼 아까 그 사진에서 배돈병원이 보였지 않습니까? 교회 자리가 배돈병원 뒤쪽에 있었는데 요 말고 이게 세우고 있잖아요. 조금 뒤쪽에. 옥봉지 교회는 지금 1916년에 세운 교회는 요 뒤에 있고. 뒤에. 뒤에 위치가
이게 이제 사택이고, 요는 저 삼전 아파트는 사택짜리고, 사택짜리고. 요 이후까지 요 사택이 있었어. 그 파괴돼 가지고. 그 아까 교회 저기 배둔 병원이 보이는 사진에 교회 건물이 병원 뒤쪽에 조그만하게 있었는데. 그 지금 보려고 하는 거. 아, 예. 예. 옮겨가시죠. 아까 1916년에 교회는 사 있는 저건방 정도 있어요. 아, 저건방 정도예요. 예. 그때는 요 동네를 쫙 옥봉리라 했어. 옥봉네. 옥봉리라고 하고 예. 여기서 그렇게 종을 친기라. 아, 종이 요리들이 이제 거의 그러면 3일 만세 시위할 때, 만세 운동할 때도 교회가 저쪽. 그래 저리 간 거는 1933년에 갔으니까. 네, 네. 요번에 뭐 징커스 연인들인가 이제 드라마 찍는다던데. 뭐 여기 와서 찍을 모양이더라고. 아, 이게 옛날 길이라. 아, 이 길이에요. 이런 길이. 예. 이래 저까지 이런 길이. 근데 뭐 통영만 뭐 동그란 사람이고 그 망경동하고 골목길이 있는데 그걸 다 생겨. 옥수씨라고 지금 사무선 내가 그렇죠. 내가 서고. 이런 과연 현재들을 남겨야 되는 거. 그게 제일 바로 끼고. 옛날에 어릴 때 얘가 중장울타리였어. 그리고 까랑 있고 까랑 있고 이런 거니까 요 반쪽이 성자 울타리. 장울타리 있고 그럼 현재 교회처는 여기 토지가 여기까지 여기까지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요 교회 때가 다. 싹도 안 돼. 그런데는 그를 상당히 잘 잡았다고 이제 써놨다. 거기 기본성 밑에 있더라고요. 거기 다. 이게 비봉로 쪽 오른쪽은 거의 다 교회잖아요. 어디 보면 근대 교육이 시작됐다고. 우도 좋았어. 우도 좋았어. 진주 서점에 진주는데 여기가 하고 나서 오늘 가다 오늘 딴 데도만 가르쳐. 딴 데도만 가르쳐. 차가 오지. 차가 여기가 그 자리다.
뭐 이래서 얘기하실 것 같은데. 만약 이렇게 설명을 못 들으면 일반 사람들 전혀 모르죠. 모르죠. 그리고 지금 지금 강원도는 진동에 마을산에 그 공원묘지가 있거든. 예. 거기다가 공원묘지 주인이 뭐 정이 돼가지고 그 산자락을 땅을 많이 줘가지고 예. 기념관을 하나 짓고 그러니까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은 그래 놓으니까 마산이고 뭐 정지가 되고 있는 거의 잘 관광 코스가 돼가 있는 게 근데 사실 마산에서는 별로 한 게 없어. 학교 청과 하고 무덤이 있다는 거. 먼저 무덤을 최근에 갔다 와서 거기다 옮겼어. 아, 옮긴 게 이 이제. 진주에 있던 무덤들이라고 이게 정거에 아, 정거에 그 사람들이 다 진주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예. 진주에 있던 무덤들인데 근데 그 무덤이라도 눈에 보이게끔 만들지 뭡니까? 그래가 한번 기술을 요새 이 세워가지고 아, 그런 정지가 되는 거죠, 이제. 공기 뭐 관광지가 뭐, 요새 말하면 관광지가 되는 거죠. 그 진주는 전체 유산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있는 유산들도 보면 소재는 많은데 이거 민족에서 활용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 가치를 부대들이 가치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저기 부모사님이시고요. 아이고. 부산이 좀 많죠? 요새 뭐 보통차는 저기 다 올라가니까 네. 세월호 계단이 아유, 고생들 하셨습니다. 아, 예. 아, 이 돌로 이렇게. 더운데 잠깐 들어가시죠. 네. 네, 신신입니다. (1908년에) 세워졌지만 이곳에는 1940년에 몰입도를 1940년에 석조정으로 세워졌고요. 당시에 사역하시던 목사님이 강대신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맡겨하시고 또 성남교회 그리고 당신의 마지막은 도동교회에서 예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대신 목사님께서 여기에 전도사로 부임하셨다가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물론 평양신학교 출신이시고 교회당을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 올라오시면 보셨지만 언덕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이것이 거의 안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속적 건물이고 또 언덕 위에 세워졌고 이런 데는 사실 청교도 양식이거든요. 미국 청교도 양식에 보면 언덕 위에 교회를 주로 세웁니다. 제가 볼 때 본 초월의 집 영화의 드라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양식으로 세워졌고요. 그리고 석전으로 세워진 것은 저희로서는 큰 자랑입니다. 여기까지가 원래 처음에 세워졌던 건물, 교회당 건물이고요. 로비 빼고 상태가 처음에 세워졌던 교회당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12년 전에 거의 20년 가까이 증축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더 했다는 것입니다. 1940년대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건축을 뭐 힘든 만큼
여유가 없는 시대의 일이잖아요. 그때도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교회당을 건축했다는 것은 우리 선조들의 자랑이기도 하고 또 저희들로서는 더 겸손하게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돌을 뜨기 위해서는 진동이나 이런 지역에서 돌을 가지고 왔다고 해요. 괜찮으시면 저희 교회 사진을 이렇게 진열해 둔 곳이 아주 협소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당시에 이 돌을 어떻게 운반해 왔는지에 대한 흔적도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한대식 목사님의 뜨거운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요. 교회 입장에서는 1940년 되면 신사참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때였잖아요. 1938년에 우리나라의 모든 연단위까지는 전부 다 신사를 세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폐쇄되거나 지도자를 데리고 가서 고문하거나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당시에 목회를 하셨던 한대식 목사님도 이래저래 피해 다니시고 도망다니시다가 검출되셨죠. 그래서 저희들은 신사참배에서 자유 중입니다. 신사참배한 흔적이 있어요. 신사참배한 교회마다 전도 보국이라는 표를 이렇게 많이 달았거든요. 저희 교회는 그 표가 알고 있는 사진도 있고요. 또 교회당 안에서 결혼하는 사진이 있는데 옆에 일장기가 그려져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저희도 좀 못하지만 오신 분이 안 되신 사람이 자랑을 한번 하면 신사참배하는 목사님이 무슨 자랑이 됐나 싶지만요. 해방되고 난 뒤에 소위 우리나라의 남북총회가 열려지려고 할 때 그 신사참배에 앞장섰던 목사님들이 교회의 교권을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신사참배했지만 그것이 마음 아파서 괴로워서 하나님한테 부러움이 가득한데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 신사참배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는 듯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한 분 목사님이 손을 들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신사참배했습니다. 내가 미션을 바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천황대 신의 이름으로 일본의 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런 의미래요. 내가 그걸 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한 분이 일어서서 그 총회 석상에서 회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한대식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절개를 지킨 분들 마땅히 존경해야 하고요. 또 그러나 과거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뉘우치고 겸손할 줄 아는 한대식 목사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런 흔적이 있는 단순히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저에게 자랑거리를 잠깐 한번 다니면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한동안 오랫동안 1909년이 교회 설립 연도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선 예수교 장로의 사기에 보니까요, 1908년에 진주읍 반성 창천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여기 지역이 창천리거든요. 그리고 1909년에 진주읍 반성교회가 세워졌다고 다시 보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먼저 창천교회 이름으로 세워졌다가 1년 뒤에 교회 이름을 반성교회로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1909년은 반성교회로 보고된 내용이고요. 1908년에는 진주읍 반성 창천교회로 그렇게 보고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1908년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오래전에 한 1960년대 정도까지의 문헌을 살펴보니까 1908년으로 인식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1909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자랑거리는요. 우리 어린이들하고 좀 경험이 되라고 작년에 이 트리하우스를 만들었어요. 괜찮죠? 올라가도 되나요? 작년에 기꺼이 올라가 보세요. 네. 안 무너집니다. 여기 좀 앉으셔도 좋고요. 밑에도. 주일 되면요, 여기에 많이들 앉으셔서
예배 시간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아까 이뭐 완전 자연 2층이네. 그렇죠. 한번 텐트 가지고 오셔요. 잠깐만, 이렇게 길게 아이디어가 찍어야겠다. 네. 이 종은요, 실제로 일제시대 때도 치던 종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일제시대 때, 그때는 가정집에 숟가락까지 다 압류해 갔다고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숨겼는지 저희로서는 잘 모르는 일이고요. 다른 교회에는 땅을 파서 숨겼다든지, 아궁이 속에 이렇게 숨겨놨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저희 교회는 그때 종이 아직까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것 하나 하고요. 종에 대한 사랑은 이 종을 지금도 칩니다. 코로나 때라서 이제 잠시 안 치고 있는데요. 30분 전에 늘 종을 치고, 새벽에는 못 치죠. 요즘은 새벽에는 못 치고 주일 예배 때 좀 치고요. 그 다음에는 송구 영신 예배 때는 꼭 칩니다. 그래서 밤 12시에 정확하게 맞추어서 2021년을 알린다고 2021번을 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21번만 치는 걸로 매년 저희들이 그렇게 종을 칩니다. 매년 해오다 보니까요, 뭐 지역 주민들이 그 항의하시거나 이런 건 없으세요. 그래서 지역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좀 융화되어서 가고 있는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이 종이 도색은 저희들이 몇 번 했어요. 한 번은 이게 은색으로 됐다가, 한 번은 금색으로 됐다가, 한 번은 지금 같은 색깔이 됐다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원래 종이 여기 있었거든요. 이게 종탑이잖아요. 교회 건축 양식상 이렇게 꿀뚝처럼 올라가 있으면 이게 다 종탑이거든요. 처음에는 저기 걸어뒀는데 관리적인 어려움도 있고, 저기 떨어지면 큰일이니까, 그래서 종탑을 외부로 이렇게 당겨놨습니다. 이건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거고요. 저기 처공소 운영하시는 사장님, 장로님이셔서 이거 다 만드시고 하셔가지고, 거울이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운 거지. 근데 그 세웠다라는 기록만 있지, 다른 자료는 자료를 전혀 뭐 인중면 딱 이것도 다 유교가 참 우리는 한스럽습니다. 그러면 그 세웠다라는 그 기록이라도 어디 이제 벽면에다가 좀, 뭐 동판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진주교에 제일 부러운 게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도 이 교육관이 1970년대 건물이어서 사실은 이제 안전상에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교육관을 새로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 지으면 역사의 흔적을 제대로 남겨야 되겠다 싶고요. 밑에 사진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 벽 사진입니다. 잠깐 보시고, 입니다만 당일들기도 하고, 사무실이기도 하고, 접대실이기도 하고, 모양실이기도 하고, 전천후 공간입니다. 네. 좀 들어오십시오. 복잡합니다만은 사진 소개를 좀 드리면요. 이쪽으로 좀 들어오세요. 신으시고 이 안쪽으로까지 쭉 들어오셔요. 네. 여기 많이 복잡합니다. 여기 이제 이 측면이 목회자, 역대 목회자분들이고요. 정면이 역대 장로님들이세요. 그래서 측면에는 제일 왼쪽에 거열유 선교사님 사진인데, 진주교회 부탁해서 받았어요. 저희는 없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박성희 목사님, 아까 조사님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진주교회 가셨으니까 아실 테고요. 진주교회 한국인으로서는 최초 목사님이시고요. 저희 교회도 한국인으로는 초대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한 대씩 목사님, 전도사님으로 부임을 하셨지만, 우리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 계신 분이시고, 이렇게 쭉 역대 인물로 채워져 있고요. 몇 분 중에서 제일 오른쪽 위에는 정순국 목사님이신데요. 저분은 그 진주교회와 저희 교회가 소속되는 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인데요. 교단의 부총회장까지 열gem하셨던 분이세요. 당신이 나는 총회장까지는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고사하셨어요.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부총회장 하시면 당연직이거든요. 당연직으로 이렇게 총회장 하시는데,
그 고사하시면서 그렇게 저희 교회로서는 되게 큰 여러 모든 분들이 여기 신실하게 목회를 잘 해주셔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만 귀한 분들이시죠. 저는 이 교회 17대 담임 목사이고요. 네. 장로님들 중에서는요, 제일 왼쪽이 이영숙 장로님이세요. 저분이 아까 말씀드린 이영숙 용수님이셨는데요. 저분이 그 저희 교회에 와서 교회 설립하는 일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저분의 자녀분이 최근까지 한 3년 정도 전까지는 생존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노안으로 돌아가셨고요. 두 분의 자녀들은 이제 출강 성도로 저희들과 계속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장로님들까지 참 이 칼라로 되신 분들은 주로 생존해 계시고요. 흑백으로 되신 분은 다 돌아가셨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차합니다만은 이쪽으로 들어오시면요, 저희들 정말 역사관 꼭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제 서재입니다. 책날 펴놓은 곳인데 여기에 이제 이 사진들로 되어져 있죠. 제일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일 오래된 사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에 모습이고요. 저기는 종탑도 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왼쪽 부분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음 사진이 1923년도인가 그때 사진인데요. 저희가 이제 청소년 청년 모여져 있는 기독 청년 그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교회 건물 벽면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확인할 방법은 없었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벽면이.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사람들 많이 물가에 모였는 게 제가 알기로는 저 꽃주일 때 한 것 같아요. 그 어린이 주일을 예전에는 꽃주일로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교회 돌 운반하는 그런 모습. 여성분들도, 여성분들도 이렇게 다 도와주셨고요. 아까 건축 사진이 맞네. 네. 이 사진이 이제, 이게 목탄 차래요. 그러니까 이제 연료가 디젤이 아니고, 목탄을 때워서 하는 그런 차래요. 잘 볼 수 없는 차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교회 건축 사진들 다 만들어져 있고요. 이 사진은요, 이분이 김익두 목사님이세요. 한국교회는 유명한 분이시죠. 김익두 목사님이시고 이분이 한대식 목사님, 당시 젊으셨죠. 그리고 이제 그때 부흥회를 했던 거고요. 여기 이 글이 전도 보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사천대에 자유롭지 못한 그냥 그대로 증거가 돼버린 그런 사진이기도 하고요. 예전의 모습들. 또 이 사진은 교회 옆쪽에 예전에는 저렇게 문이 있었대요. 교회 옆면에.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어져 있고, 이쪽 부분은 교육관을 지었던 사진 흔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교육관도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저 성도들이 기술자 몇 명의 인도에 따라서 지었어요. 지어서 뼈대는 튼튼한데 여러 비가 오면 물이 샌다든지 이런 어려움들을 조금씩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교회 역사 모습이고요. 여기 이 공간은 저희들 유치부 예배 공간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은 유초등부 예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로마로 바로 초기 네. 이영수 그렇죠. 원장이 계속 나와야 돼요. 국무위원도 하시고. 진주교에 계시다가 오신 길에 네. 1905년부터는 진주교에 계시다가 8년에 완성이 생활을 하셨는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전에 누가 그분이 장로를 웃지 않느냐고 근데 경남노예로 그분께 장로를 씌었다가 네, 장로. 또 하시더라고. 그 장로된 흔적을 발견하고 있어요. 네. 교회가 시골 교회라서
작지만 저희들은 아담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반성의 인구가 계속 좀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제가 온 지 15년째인데, 14년째인데요. 처음에 올 때는 그 유권자만 3,000명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반성 연민 전체가 3,000명이 안 됩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는 어느 지역에도 우리나라 뭐 중소도시뿐만 아니라 시골 지역은 늘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렇지만 여기 아직도 5일 장터가 열리고 또 마을학교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도시의 마을학교 흉내내는 건 따라가지 못하겠고 저희들만의 독특한 성격을 갖고 특성 갖고 하고 있어요. 하나는 텃밭입니다. 이 차로 이렇게 올라오시면 텃밭 공간 저희들 2군데 있거든요. 거기서 아이들이 직접 심고 거두고 또 만들어 먹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놀이 스포츠 하는데요. 축구하면 애들 제일 좋아하지만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노출시키려고 해요. 이 지역에 장터가 5일 장터가 열리니까 장터 탐험. 애들은 장터 안 나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탐험하러 가면 시장 아주머니들이 참 좋아하시고 애들이 왔으니까 진짜 감격하세요. 그리고 또 활 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활 쏘는 데 가서 하시니까 어르신들이 오히려 고마우셔서 저희들한테 간식들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시고 또 가까이는 수목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원 이런 것들로 통해서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색 그것들을 좀 보여주고 또 이 지역의 의미 3.1운동이 저희는 4월 5일인가 그때 여기 3.1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계획이고요. 올가을에는 밤 따라갈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밤은 따는 게 아니라 죽는 거지만 그렇게 허용해 주신 분이 계셔서 그렇게 한번 같이 갈 생각이고 마을 학교를 하고 어르신들을 위해서는요. 지역의 모든 어르신들을 도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저희 교회 어르신들을 좀 집중적으로 돕고 있는데요. 코로나 오기 전에는 행복사랑방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어른으로서의 모습 또 늙어감 또 죽음을 맞이함 이런 것에 대한 메시지를 좀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는 교회에서 식사 대접해드리고 하는데 이분들이 저녁에 교회 지켜오시기는 어려우시니까 당신의 건강도 안전도 문제가 있으시니까 낮에 이렇게 하시면 매우 좋아하셔요. 근데 지금 이제 2년째 못하고 있으니까 아주 서운해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지금 좀 그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완화되고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오셨는데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저도 이 단성교회는 예배 드리러 와봤는데 오늘 목사님 통해가지고 그래도 또 단성교회 그런 역사를 저도 이어와서 같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또 자료를 목사님이 관심이 많으셔야 이런 자료를 또 모으고 할 수 있는데 또 목사님께서 교회 역사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작지만은 참 아담하게 이렇게 갖고 가시는 모습에 저도 감명 깊게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문해 주셔서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자주 오셔요. 예. 사실은 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거의 한 차 가득 네네.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네. 일단 100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그럼요. 이분들이 가면 또 다음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또 많은 분들을 또 모시고 또 목사님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오시는 걸로. 예. 감사합니다. 반성이 오셨으니까 반성이 맛있는 식당 많아요. 네. 반성의 경기 좀 살려주시고요. 수목원 시간 괜찮으시면 수목원에 가시면 몸도 마음도 쉼이 되시니까요. 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